그래, 국밥러가 토할 정도면 인정합니다. 아저씨가 귀여운 척 다 빼고 담백하게 갈게.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원찬. 지난 디자이너는 왜 맥을 쓸까에 대한 영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기능의 비교보다는 유래와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컨텐츠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OS의 사용성을 비교해서 맥 운영체제인 OSX가 윈도우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맥 OS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유저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 밝기 조절, 볼륨 조절, 재생 버튼. 자, 일단 맥 같은 경우는 기본 키보드에 모니터 밝기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버튼도 기본으로 달려있고, 재생 버튼 뒤로 앞으로 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멜론은 물론이고 사운드 클라우드 등 재생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작동을 합니다. 물론 윈도우에도 저런 펑션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가 있지만 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OS에 탑재가 돼 있다는 것, 키보드와 함께. 두 번째, 압축 파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은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압축 파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압축을 풀겠죠. 그러면 맥은 가장 간단하게 마우스로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압축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압축 파일 있지? 그럼 너가 할 건 압축 파일 풀 거야 라고 가장 직관적으로 OS를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압축 파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 파일을 어디다 풀 건지 여기다 풀 건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써야 되죠. 혹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그래서 맥은 이런 거 없이 직관적으로 OS가 설계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Finder Customize. 윈도우는 탐색기라고 부르고요, 맥은 파인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인더를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상단에 있는 파인더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다 편집이 가능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 툴바라고 나오죠. 이 툴바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씁니다. 그 뭐냐면 뒤로 가기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 뭐 어떻게 정렬하는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직관적으로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 내 OS에 적용되고, 빠지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태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쭉 이렇게 빠지고요. 폴더를 새로 만드는 기능인데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마우스 클릭 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뺄 수 있고요. 혹은 다시 뉴 폴더 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위치도 내가 얼마든지 위치를 조정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간격 같은 경우도 내가 넣었다 뺐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센터에 이 아이들을 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 가운데 공간을 넣을 거야. 아니면 플렉시블 스페이스, 굉장히 아이콘에 따라서 얘가 적어지고 커지고 하는 그런 플렉시블 스페이스를 쓸 거야 라고 해서 도어를 누르게 되면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아이콘만 보일지 아이콘과 텍스트가 같이 보여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지, 아니면 텍스트만 보게 할지,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툴바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축키. 물론 윈도우에도 단축키가 있지만 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섯 번째, 스크린샷.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면 윈도우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스크린 캡처하는 도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를 다 드래그를 하고 뭐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러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에 비해서 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단축키를 통해서 스크린샷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펑션 키, 컨트롤 키, 옵션 키, 알트 대체, 옵션 키, 커맨드 키 4가지의 기능 키와 번호를 조합해서 무궁무진한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3을 누르게 되면 소리 들으시나요? 요 전체 화면이 그냥 스크린샷이 된 거고요. 커맨드 시프트 4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좌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고 놓으면 이렇게 스크린샷 찍히게 됩니다. 물론 Shift 커맨드 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하는데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이 프레임 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놓고서 드래그를 왔다 갔다 하면 스크린샷을 하려고 하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갑자기 도중에 하기 싫다라고 ESC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엄청나게 편해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스크린샷 기능을 쓰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스페이스바 미리 보기. 미리 보기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단에 보게 되면 썸네일로 볼 건지 뭐 이런 옵션이 있지만 썸네일을 크게 봐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JPG나 그림 파일 같은 경우를 보려면 기본 프로그램인 사진이나 포토샵이나 브릿지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했는데요. 맥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바 미리 보기 버튼인데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뜹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보이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이 이미지의 원본 10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보드 버튼을 아래로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차례차례 보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원본 사이즈고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해서 사진 프로그램을 들어가거나 포토샵을 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JPG, PNG는 이미지 파일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들 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GIF 움직이는 이미지 움짤도 미리 보기로 구현이 됩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엑셀 파일 역시 미리 보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단에 탭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 이미지 파일은 그래 볼 수 있다고 치자. 야, MOV 파일 영화 파일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이 됩니다. 미리 보기로. 심지어 일시 정지 버튼까지 있고요. 미리 보기에서 볼륨 음소거까지 가능합니다. 쏘리 질러. 와, 당연히 앞으로 가기 구간 설정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틀다가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가 꺼집니다. 와, 뭐야 이거.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인정합시다. 이거는 정말 윈도우에서 구현할 수 없는, 윈도우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맥 파인더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엄청 편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인정합니까? 7번째, 새 창 열기 없이 커맨드 T.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다가 새로운 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새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디폴트인 바탕화면 새 창이 열리는데 이 화면 자체가 새 창을 열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켜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크롬이나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를 보게 되면 컨트롤 T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탭이 하나가 새로 생기죠. 바로 그 탭, 새로운 탭을 여는 기능이
맥 파인더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면 아까 새 창이 열린다고 했죠. 하지만 커맨드 T를 누르면 새 창이 열립니다. 새 창이 열립니다. 새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엄청 편합니다. 여러분들 탐색기 갖다가 여러분들 탐색기로 계속 새 창을 열게 되면 엄청나게 데스크탑이 지저분해집니다. 내비게이션 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커맨드 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당연히 단축키 있죠. 여러분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의 단축키인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 탭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마우스 클릭을 더 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사용성이 좋도록 이렇게 유저들을 배려한 것이 바로 맥 OS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파인더 하위 폴더 표기. 윈도우에서는 하위 폴더를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자, 상단에 컬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위 폴더들이 보이게 됩니다. 새 폴더를 만들면요 또 보이고요, 새 폴더를 만들면 보이고, 새 폴더를 만들면 계속해서 컬럼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하위 폴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하위 폴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몇 개인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9번째, 방향키로 폴더 이동. 이거는 정말 따라올 수가 없이 정말 너무너무 편한데요. 직관적으로 화살표 방향키를 옆으로 그 다음에 위아래로 조정하는 것으로 폴더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편합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내립니다. 들어가면 보이죠? 들어가면 보입니다. 포일러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하위 폴더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면 상위 폴더로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컬럼일 때가 아니라 일반 리스트로 보이게 되면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당연히 폴더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위 폴더가 토글이 됩니다. 미친듯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폴더를 누르면 닫히면서 올라갑니다. 내비게이션 하기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 정도로 편합니다. 여러분들 맥 처음 쓰는 사람들은요, 맥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 생활을 윈도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맥으로 컴퓨터를 접한 사람들은 정말로 윈도우 못 씁니다. 답답해서. 전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지만 파인더에서는 윈도우 탐색기가 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파일 이름 변경.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일에 가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그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되죠. 근데 맥 같은 경우는 파일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그 파일에 대한 이름과 파일 확장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저장할 때 파일 확장자 보이기. 저는 왜 윈도우에서 그렇게 안 돼 있는지 오히려 궁금할 정도인데요. 파일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포맷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상단에 확장자가 자동으로 보이고 바뀌는 그런 게 굉장히 전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윈도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포토샵은 당연히 PSD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JPG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 JPG로 이렇게 파일 포맷이 어떠한 확장자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확장자를 헷갈리거나 옵션을 제가 잘못 설정해서 파일을 잘못 저장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확장자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파일 확장자를 잘못 저장하는 걸 다시 한번 방지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추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책상의 위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였죠. 그래서 프로그램 간에 이동을 하려면 컨트롤 탭을 이렇게 누르거나 하단에서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맥 같은 경우는 컨트롤과 위에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스크탑이 나오는데, 이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 위에다가 메모장도 켜놓고요,
파인더도 올려놓고 한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뭐 포토샵도 열어놓고 하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가려면 이렇게 컨트롤 탭을 눌러서 가거나 혹은 하단에서 메모장의 아이콘 눌러야지만 됐죠. 근데 이게 한두 개만 상관없는데 프로그램이 막 창이 막 수십 개씩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작업 환경을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컨트롤 탭도 한참 눌러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데스크탑 간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컨트롤 위 방향키를 눌러서 데스크탑에 활성화되는 옵션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데스크탑 2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해 놓고요. 그리고 파인더도 이렇게 다시 새로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파인더가 막 띄워져 있고 답답하게 복잡하게 사용하다가 다시 포토샵을 가고 싶으면 혹은 다른 데스크탑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예전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데스크탑에는 지금 현재 메모장과 하나의 파인더와 하나의 포토샵 프로그램이 켜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 데스크탑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인더 창과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듀얼 모니터가 아니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자, 오늘은 맥의 OS인 OS X의 장점을 통해서 맥을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를 분명히 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의 사악한 가격 때문에 맥을 굳이 써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OS X의 이러한 편리한 사용성을 통해서 맥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공유는 디고디 원찬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아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디고디 디고디